불량식품 같은 너 쉽게 끊을 수 없는 girl. I don't have a plan, have a plan. Yo, represent 달달함 너라는 애 아쉬운 거라면 나만 볼 수 없다는 게 쉽게 다른 남자들이 널 보고 웃을 땐 난 또 이런 안 되는데 라면서 온턱 듣네. 근데 아직까지 모르나 내 맘은 왜 뒤흔들고 나서 계속 다른 남자의 질문을 내. 나도 걔 몰라 왜 물어봐 라고 화를 내고 싶지만 다시 잡아내. 괜히 정 주지마 왜 이렇게 널 쉽게 마음 주고 시간 낭비해. 이건 절대 나만의 질투심이 아니라 넌 알지 모르겠지만 난 널 사랑 미치겠네. 그냥 안 줬으면 해 걔네들이 걱정돼서 해주는 말이니까 내 말 좀 제발 들어. 진짜 왜 그러냐고. 너란 여자인 쉽게 끊을 수가 없다고. 불량식품 같은 너 쉽게 끊을 수 없는 girl. I don't have a plan, have a plan. 불량식품 같은 너 쉽게 끊을 수 없는 girl. I don't have a plan, have a plan. 자, 오늘은 일요일 밤이네. 내일 드디어 학교 가는 날입니다. 현장 체험학습 갔다 온다고 다들 고생했죠. 다시 이제 새롭게 수업을 준비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자, 오늘은 1920년대 국내에서 일본의 그 문화 통치에 대항해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대응해 나갔느냐를 배우게 될 겁니다. 먼저 오늘은 1920년대에는 우리나라 독립운동 계열이 두 가지 계열로 나뉩니다.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 일단 이 계열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부터 알아야겠죠. 그리고 이 계열들이 각각 펼쳤던 독립운동을 구분해보고 이제 이 계열이 나중에 합쳐집니다. 하나로. 자,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겠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먼저 민족주의 계열입니다. 자, 민족주의 계열은 우리가 왜 식민지가 되었느냐? 바로 우리 민족의 실력이 모자라서다. 우리 민족의 힘이 없어서다. 우리 민족이 일본보다 똑똑한 것도 없고 산업시설도 약하고 그래서 우리 민족의 실력이 모자라서 식민지로 전락한 거기 때문에 따라서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 민족의 힘을 키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1920년대에 이 민족주의 계열에서 물산 장려운동과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펼칩니다. 자, 그러다가 1920년대 후반 정도에 가면 이제 민족주의 계열이 반으로 갈라집니다. 비타협적인 민족주의 계열과 타협적인 민족주의 계열로 나뉘는데 비타협적인 민족주의 계열은 일본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서 싸워서 우리 민족의 힘을 키워나가면서 독립하자는 쪽이고, 타협적인 민족주의 계열은 뭐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일본의 보호를 받으면서 일본이 허용하는 자유 내에서 우리 민족의 힘을 키워나간다면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일본의 문화 통치의 어떤 결과로 생겨나게 된 계열입니다. 자, 이 민족주의 계열에서 추진했던 운동, 물산 장려 운동이 있습니다. 1920년 평양에서 조만식이라는 사람의 주도로 시작되었는데, 이 대표적인 주장은 우리나라 물건을 쓰자는 겁니다. 일본의 물건을 쓰지 않고 우리나라 물건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산다면 우리나라 기업이 튼튼해지겠죠. 그럼 우리나라 기업이 일본 기업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우리나라 기업이 결국에는 강해진다면 우리나라도 독립할 수 있다. 민족 기업을 육성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구호들을 보면 중간에 보면 조선물산을 먹고 입고네. 먹고 입고 쓰자. 그리고 팔고 사자. 오른쪽에 보면 남이 만든 상품을 사지 말자. 사면 우리는 점점 못 살게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국산품을 이용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키우자. 그러면 우리나라 독립할 수 있다. 민족주의 계열입니다. 두 번째는 밀립대학 설립운동입니다. 1922년. 자, 이건 뭐냐면 우리 민족도 일본처럼 똑똑한 인재를 많이 길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최고의 인재를 길러내는 대학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한 대학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돈을 모아서, 구호를 보면 한민족 1천만이 1원씩만 내도 1,000,000원이 되니까 이 돈으로 밀립대학을 설립하자. 우리나라 민족이 세우는 대학을 설립하자는 겁니다. 이 구호를 보면 국채보상운동이랑 여러분 헷갈릴 수 있습니다. 국채보상운동도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우리나라 빚을 갚자는 내용이었죠. 자,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씩 1원씩. 이거는 밀립대학 설립운동 때 구호입니다. 자, 이 결과로 일본이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탄압을 하고 대신에 자기들이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세워줍니다. 이게 경성제국대학입니다. 자, 경성제국대학 설립해주면서 야, 너희들을 위해서 대학교 설립해줬다. 우리 그렇게 나쁜 애들 아니다. 이런 의도로 세워주는 거죠. 이 경성제국대학이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1946년이 되면 학교 이름을 바꿉니다. 뭘로 바꾸냐면 서울대학교로 바꾸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다 민족주의 계열에서 추진했던 운동들이었습니다. 자, 반면에 사회주의 계열은 어떤 애들이냐면 우리가 식민지로 전락하게 된 원인은 자본주의가 발달해서 제국주의라는 것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제국주의가 뭐냐?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자기 나라의 이득을 위해서 약한 나라를 침략해서 식민지로 만드는 이른바 제국주의라는 흐름이 대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국주의 국가들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라고 말하면서 약한 나라를 짓밟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예전에 봤던 거죠. 1박 2일 때 그 안중근 의사 때. 자, 이 제국주의라는 거는 뭐냐면 일단 자본주의라는 거는 회사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어떤 물건을 사고 팔면서 그 이득을 취하면서 그 돈을 바탕으로 돈을 점점 불려가는 게 자본주의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회사를 만들다 보면 물건을 다 못 파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 수입하는 원료를 가공해서 제품을 만드는데 이 원료를 싸게 수입하기 위해서 또 만든 제품을 남은 제품들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식민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필요한 식민지를 위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식민지로 만드는 것을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이 제국주의 때문에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다. 그래서 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 회사를 만들고 농민들을 괴롭히는 지주, 자본가 계급을 타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주, 자본가 계급을 타도하기 위해서 지주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 자본가 계급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를 조직해서 얘네들이 지주와 자본가를 계속해서 괴롭혀서 이득을 못 보게 한다면 자연스럽게 일본도 물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대표적으로 어떤 운동을 했냐면 소작쟁의, 이 농민들을 조직해서 지주에게 자신들의 요구를 전달하는 겁니다. 소작료를 깎아달라. 그리고 소작 조건을 개선해달라. 이제 그러니까 지주 입장에서는 농민들이 자기 말만 고분고분 듣다가 이렇게 갑자기 자기들의 요구를 해오니까 뭐라 괴롭히고 싶은데 농민들이 똘똘 뭉쳐서 저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어떤 손을 대기 힘든 형편이 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을 모아서 자본가 계급에게 당당하게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임금 인상해달라. 그리고 정해진 노동시간을 지켜달라. 이런 노동쟁의를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운동이 이 원산 총파업입니다. 여기 이 일제시대 때 최대 규모의 노동운동입니다. 이런 일들을 추진했던 게 사회주의 계열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것을 통합하자. 1920년대 후반이 되면 이것을 통합하자. 이렇게 나눠서 싸울 게 뭐 있냐. 같이 어차피 독립을 추진하는 독립운동단체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걸 추진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이게 하나로 합쳐집니다. 그것을 민족유일당 운동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민족주의 계열이 나중에 분열된다고 했죠. 타협적인 민족주의 계열과 비타협적인 민족주의 계열. 그래서 이 타협적인 민족주의 계열을 배제하기 위해서 비타협적인 애들이랑 사회주의 계열이 우리 하나로 뭉치자. 쟤네들이 제일 나쁜 놈들이다. 그래서 얘네들이 하나로 뭉치게 됩니다. 그 계기가 1926년 6월 10일 60만세 운동인데 이 60만세 운동은 순종 마지막 황제죠. 순종 황제가 이제 죽으면서 이 황제가 죽으면 이제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나와서 추모를 하겠죠. 그때 만세운동을 일으키자, 3.1운동처럼 만세운동을 일으키자라고 해서 추진했던 게 이 60만세 운동이고 사회주의 계열이랑 학생운동단체가 합쳐서 이 운동을 추진했는데 결국 이 운동이 크게 일본
탄압 때문에 크게 확산되지 못하지만 이 운동을 보고 이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단결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1927년 신간회라는 단체가 창립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1907년에 창립되었던 신민회와 신간회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신민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화정을 추진했던 애국개몽운동 단체였죠. 신간회는 이 비타협적인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하나로 합쳐져서 만든 단체입니다. 그래서 신간회 강령을 보면 이거 시험에 냅니다. 이 강령을 내놓고 이거 어느 단체의 강령일까 시험에 냅니다. 자, 그리고 강령을 보면 정치, 경제적 각성을 촉진한다. 단결을 공고히 한다. 기회주의를 일체 거부한다. 이 기회주의를 거부한다. 이 기회주의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비타협적인 민족주의 계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기회주의 역시 서술형 시험으로 낼 겁니다. 이 기회주의가 라는 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냐? 답을 불러줍니다. 비타협적인 민족주의 계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신간회의 강령입니다. 자, 그래서 신간회는 어떤 활동을 하냐면 이제 하나로 합쳐져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지원하고 이 사회주의 계열에서 계속 해오던 소작쟁이, 노동쟁이도 역시 지원합니다.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뭐냐? 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광주에서 일본 남학생이 우리나라 여학생을 희롱하자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한국 남학생들이 여기에 패싸움이 일어납니다. 일본 남학생들과 한국 남학생들이. 그런데 이걸 처벌하는데 일본 경찰이 굉장히 차별적으로 한국 남학생들만 처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하나로 뭉쳐져서 동맹휴학과 시위를 하는 이런 운동을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라고 하는데 3.1 운동 이후에 최대 규모의 항일 민족 운동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1931년 내부 분열로 신간회가 결국에는 해체됩니다. 이 우리나라가 뭉쳐져서 하던 이 신간회가 결국 해체됨으로써 다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나뉘게 됩니다. 자, 이 외에도 형평사 운동이라는 1923년 형평사 운동인데 이게 뭐냐면 백정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에 대해서 저항하는 운동입니다. 우리 1894년 가보개혁 때 신분제도가 폐지됐었죠. 사실 제도적으로는 폐지됐지만 사람들의 생각,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백정은 굉장히 천한 존재다라는 것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항해서 진주에서 백정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도 이제 평등하게 해달라 65페이지 초록색 박스 시험 문제로 냅니다. 이 자료를 내놓고 이 운동의 명칭은 무엇인가 내가 시험에 내겠습니다. 오늘 시험 3개 찍어줬습니다. 자, 실제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